예, 안녕하십니까. 춘천경실련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권용범입니다. 먼저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희 김범철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저를 이런 자리에 좀 불러서 시민사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하라고 이제 부르셨는데요. 저희가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기는 하지만 춘천 지역에 이제 가두리양식장 철폐 운동이라던가 수리권 운동이라던가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함께 이제 노력을 해왔고요. 저희 또 지역의 하천 관련해서는 공지천 복개 저지 운동이라던가 그다음에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사업에 대한 그런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도심하천 관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좀 다뤄왔고 예산 낭비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좀 짚어오면서 이런 물 분야에 관련된 논의들을 지역 시민사회단체로서 좀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관련돼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떻겠냐 하고 초청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발제를 보고 더 많이 답답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범철 교수님께서 이제 수년 전부터 이 용도가 다한 이 보드를 폐기를 해야 된다. 생태 이 연속성, 생태계 건강성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게 일반 지역의 시민분들한테 얼마나 와닿는 얘기이냐.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가 딱 보여지지 않는 이상 이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호응을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꼭 요 보철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물 분야에서 이제 좀 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연구진들도 그렇고 지자체와도 그렇고 같이 해본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춘천국제물 포럼을 같이 하는데요. 춘천국제물 포럼에서 이제 지하수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다뤘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이 인허가 관련된 공무원분들 한 분 정도만 있으시지 사실 관리 인력이 없다 보니까 뭐 폐공의 처리라던가 지하수의 사용량이라던가 이런 걸 명확하게 좀 이게 데이터가 나오지를 않아서 관리 실태조차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운동 차원에서 지역의 이통장님들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하고 이 자체적으로 폐공과 관련돼서 처리 마감은 잘 되고 있는지 요거 정도만이라도 이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좀 캠페인 같은 것들을 같이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뭔가 이 본인들에 대한 이 제약이라던가 아니면 페널티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드시니까 같은 주민분들이나 관련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소양호 상류 소양호 내에서 이제 어업권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김범철 교수님도 같이 하셨었는데 어구실명제라고 이 버려지는 폐기물로 인해서 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수질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이런 것들에 좀 대응이 필요하겠다 해서 어구실명제를 통해서 해당 어구가 용도가 폐기되면 그걸 사용한 어민들께서 직접 수거하고 치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계도를 하는 홍보성 그런 캠페인들을 했었는데 요게 첫 해에는 굉장히 반발도 심하고 참여도 적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찾아가고 관계를 맺고 하니까 한 2년 차, 3년 차 되면서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 어디 가면 폐기물이 많다 이런 것까지도 서로 이제 교류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에 그러니까 많지 않은 그 비용 지원들 뭐 제 기억으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비용 지원들로 그런 관계 개선 사업들을 해오고 뭐 치우면은 그런 폐기 비용을 좀 부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해당 사업비가 딱 끊어지니까 사실 일반 시민사회 단체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그런 점들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이게 강원대학교 연구팀하고 농업 BMP 그러니까
그 초기 강우 시에 이 탁수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실천 활동들이 가능한 내용들을 이제 상류 지역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접목하는 그런 기술들을 보급하고 자재들을 보급하고 그래서 설치라던가 그다음에 뭐 그런 그 관리 방법들을 이제 좀 전달하는 그런 그 중간자 역할로서 좀 참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 3년짜리 사업이었는데요. 요게 사업비가 있고 그 사업비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약간이지만 어느 정도 혜택이 있다 이러면 저희가 이제 그 친환경 세제 보급 사업까지도 같이 하면서 막 좀 나눠드리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해당 그 어떤 그 피복제라던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그 뭐 물꼬를 이제 뭐 바꾸는 그런 그 물꼬를 바꾸는 뭐 그런 그 제품이라던가 이런 직접 지원을 할 때는 관심이 있으셨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끊어지면 중단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연구 과제가 끝나면 중단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 발제 내용에서 이제 지역 주민분들과의 그런 연계를 통해서 이것의 필요성을 좀 인식시켜야 한다 이런 그 얘기를 이제 참 가장 와닿는 부분으로 봤는데요. 시민사회단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역 주민과의 어떤 그 협업이라던가 그다음에 이해를 통해서 갈등을 줄인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데에 이제 가장 큰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례에서 혹시나 내가 번거로운 일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혹시나 지금 이 볼을 철거하면서 내가 물을 뽑아 쓰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도 약간 근거 없는 그런 기우들 때문에 사실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될 가능성들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역사회에 좀 인식을 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보면은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 시민들이 실천 가능한 과제들을 좀 그 만들어내고 그걸 지자체에 올리면은 해당 부서에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그 계획안으로 만들어서 조치 내용을 공유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런 용도 폐기되는 보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다면 그런 얘기들을 거기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거기 참여하고 계시는 지역 주민분들이나 사회단체, 시민사회 분들을 설득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시에 관련돼서 어떤 그 정책적인 고민을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도 서로 연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 하천 기본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몇 차례 확인하려고 관계 공무원분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분들의 가장 처음 반응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세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걸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내부 부서에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결국에는 얘기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연구진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런 데이터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 연구 성과 같은 것들과 그리고 또 이런 그 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한 당위성 같은 것들을 잘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뭐 지속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사회 협의라든가 여러 그 주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좀 접점을 늘리고 교육해가는 방법도 좀 함께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면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알지만 정말 예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은데 이 다양한 수준에서 잘 협의가 돼서 꼭 좀 진행이 필요한 내용에서는 꼭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두서없는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중간에 그 시민사회 단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 최종 교수님. 예, 저는 환경 정책, 물관리 정책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한번 말씀해 보면은 어쨌든 보철거, 용도 폐기된 보철거에 관련된 장점은 이런 생태계 보온이라든지 뭐 수질 향상 그런 쪽으로 해서 대부분 인식을 다 하고 있고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철거의 또 단점도 있거든요. 어떤 게냐면 가장 중요한 그 농업용수 공급 차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일부 미약한 홍수 조절 기능 그런 쪽도 기존에 하고 있는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 철거를 하게 되면 아마 단기적으로 생태계 교란이라든지 중장기적으로 안정이 되겠지만은 그런 문제, 그리고 일부 포를 지금 지역에서 뭐 레크레이션용이라든지 여름에 물놀이 사용하는 그런 쪽도 주민들 사용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젠 보호 철거 관련해서 외국이랑 우리나라랑 좀 다른 큰 점이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는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죠. 미국에는 이제 2022년도인가요? 미국 인프라 법 통과해가지고 딱 법에다가 댐 리무얼 조항을 딱 두고, 또 관련해서 그 예산을 2025년부터 6년도까지 한 5년 동안 25억 달러를 딱 배정을 했어요. 국회에서 철거를 하라고. 그리고 철거할 경우에는 그 철거 비용의 65%까지 국가 보조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우리나라 같은 포가 아니고 어느 정도 뭐 발전용 댐이라든지 이런 쪽 보철거가 아마 작년만 해도 7, 80개 이상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법에 있고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니까 철거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철거 가능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보를 다목적으로 농업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수 공급용으로도 이제 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댐이 단일 목적 댐입니다. 발전용 댐, 레크레이션용 댐, 레크레이션용 댐이 제일 많아요. 발전용 댐. 그러니까 발전용 댐 같은 경우는 또 퇴사가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철저하게 경제성 분석을 합니다. 그 하나는 이제 의류 이동이거든요. 의류도 그냥 뭐 송사리가 다녀야 된다가 아니라 주로 연어, 경제성 의류 이동에 지장을 준다든지 지역 경제에 상당히 의류 쪽 미치는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댐 철거를 하고 필요하고, 그래서 인프라법에서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예산도 배정하고 정부 지원도 65%는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많이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 중에서. 그래서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여러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능 상실보가 나타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관리가 필요한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은 기능이 상실이 됐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역 주민들 중에 사용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그건 상당히 힘듭니다. 내 놈에서 쓴다 그러면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 보가 얼마나 조사가 돼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기능 상실이 확실한 거, 이제 그런 조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정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농업용 저수지 관련해서 환경부가 지금 저 과제도 공동수 교수님이랑 같이 하고 있지만은 그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중점관리 지정되면은 환경부에서 각종 수질 개선 사업 우선 배정을 하고, 또 국고 지원도 국비의 50%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환경보존법에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할 수 있는 뭐 점수표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관련된 수면관리자 농어촌공사라든지 환경공단이 무슨 업무를 해야 되는 건지, 계획은 누가 세우고, 그러니까 계획은 이제 광역지자체장이 이제 도지사가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세우고 사업은 이제 그 해당 기초지자체 단체가 주동이 돼서 하고, 국비는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이런 이제 법에 돼 있거든요. 물환경보존법에 중요저수지 지정 제도가 있고, 지침이라든지 환경부에서 중요한 저수지 지정 및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이제 금년도도 이제 중요한 저수지 지정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부가 공공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은
좀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환경 보존법에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저 폐기된 보의 저 관리에 관한 조항을 하나 넣고 폐기된 보는 뭐 환경부의 수장 측면에서 관리를 필요하다는 걸 조항을 하나 넣고 그리고 이제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안 그러면은 폐기된 보 운영관리 지침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이제 평가표도 고시를 해서 이는 보는 몇 점, 예를 들어 농업용 뭐 저수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도별로 해서 점수를 줘가지고 우선순위가 쫙 나오거든. 점수를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보에 대해서 하면 그런 우선순위가 딱 정해질 겁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재부에 관련된 관리 예산을 받아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환경부가 법도 있고 또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중점저수 관리주는 이미 관련돼서 이미 제도도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환경부 중점관리주를 지정하니까 또 농림부 환경부 공동 고시로 해가지고 농업용 저수지 또 중점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농업용 저수지 일정 이렇게 좀 악화됐을 경우는 어떤 농어촌 공사 주도로 이건 환경부 농림부 공동 고시거든요. 해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이와 같이 농업용 저수지 관련해서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있기 때문에 보도 대부분 농업용이기 때문에 물환경 보존법에 이런 관련된 조항을 넣고 관련된 지침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은 용도 폐기된 거는 정말 이게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갈수록 농업용수 관련해서 뭡니까 폐기들이 많이 앞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딱 국가 목표를 정해놨더라고요. 보니 2030년도까지 2,500km 이렇게 생태계 관련해서 하겠다 딱 돼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안 하는 게 일본은 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일본은 보철거를 그렇게 물이용이라든지 홍수 관리를 상당히 강조를 해가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여러 가지 저는 논의들은 활발하게 아마 일어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폐기된 보 관련해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 철거를 할 때 기존에 보가 뭐 1, 2년 된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미 그쪽 수위 시스템이 안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토론 작성하면서 야, 무조건 철거만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제가 중요한 건 아마 지하 수위 같아요. 지하 수위. 만약에 보를 철거하면은 지하 수위가 분명히 딱 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인근 농업용수 직접 보에서 취수는 안 하더라도 요새는 대부분 뭐 관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4대강 보 우려 같은 그런 문제도 충분히 일단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늘 사이언스지를 쭉 한번 리뷰를 해보니까 어떤 기사가 있냐면은 이제 기후변화가 따라서 지구 기온이 상승을 하니까 식물들이 관련된 그 광합성이라든지 온도 기온 상승에 반응을 해서 탄소 저장을 많이 하는 쪽으로 식물들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단 기여하는 곳은 물이 풍부한 곳에만 한다. 물이 없는 사막 지역이나 기타 용수가 충분하지 않는 지역은 그런 기능을 못한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호 같은 경우는 보호가 있으면 어쨌든 하천 주변의 일정 구간은 상당히 수위가 유지되니까 이 식생들이 활발하게 기후변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그거는 뭐 어느 지역만 연구한 게 아니고 세계 각 중요한 지역의 남극부터 열대, 북까지 다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산림이 물이 풍부한 곳에서는 충분하게 기후변화 관련해서 탄소 저장을 많이 한다.
라고 그게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호 관련해서는 지금은 농업용수 용도 중심으로만 고찰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이 기후변화라든지 생태보건이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해서 점수표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